저희가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사실은 힘을 모으면 훨씬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자원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또 재능 나눔을 해줄 사람을 찾기 어려워서 또 현장의 니즈를 잘 파악하기 어려워서 각각 하다 보니 오히려 더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업 사회공헌의 우수 사례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은 협업하고 나눌 수 있는 부분은 나누어서 더 큰 시너지가 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기업의 성격도 다르고 지점도 다르지만 어떤 점에서 성과가 나고 있는지를 보면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자리를 마련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랑 함께한 프로젝트 이외에도 각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공간이라던가 프로그램 같은 걸 함께 협력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시는 재미도 저는 쏠쏠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교보생명의 고병옥 차장님께서 징검다리 도서관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네, 교보생명은 기업 철학 자체에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돈, 지식 결핍으로 인한 삶의 역경을 극복해내는 데 사회공헌에 초점이 있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교보생명 사회공헌팀인 고병옥입니다. 저희가 오늘 저는 이제 징검다리 도서관이라고 사회공헌 네트워크와 같이 하는 사업들을 말씀드리려고 나왔는데요. 저희 교보생명은 생명보험 회사인데 문학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또 인문학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리고 문화예술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어요. 근데 혹시 이 시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새 첫날에 도착했다. 이게 저희 광화문 사옥에 있는 글판의 내용입니다. 이제 주제가 문화예술과 기업 가치의 향상인데, 저희 교보생명이 창립 이념이 국민교육진흥으로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국민교육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책으로 실천해보자는 측면에서 교본문고를 만들었고, 또 저희 광화문 글판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돌려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저희 생명보험회사의 직접적인 보험과는 연관은 되지는 않았지만 교보생명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또 교보생명이 정말 단순하게 보험만 파는 회사가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의 교육과 이런 부분들을 같이 어우르는 하나의 문화의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큰 기업으로서 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징검다리 도서관을 지원하면서 고민했던 부분들은 기업의 사회공헌 담당자들은 다 똑같은 고민을 해요. 다 아시겠지만 정말 우리가 하는 사업들이 우리의 비전과 맞느냐. 근데 징검다리 도서관은 사실 이제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좋은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게 됐고요. 그 이유는 사실 최근 들어서 이제 문화에 대한, 인문학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사실 병원에서도 과거에는 정말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그런 시설로서의 병원이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제 병원이 정서적인 부분을 치료하기 위한 하나의 큰 토대가 되어가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사실 징검다리 도서관을 저희가 같이 하게 된 중요한 이유가 되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병원들이 사실은 각각의 지역에서, 특히 저희가 징검다리 도서관을 통해서 지원하려고 했던 병원들은 아주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큰 병원들은 아니고요. 그리고 지역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지역 문화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병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징검다리 도서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은 이제 징검다리 도서관, 말 그대로 도서관을 통해서 징검다리의 역할을 해주자. 그래서 환자와 보호자들이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자는 게 취지였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단지 병의 치료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병원 도서관을 만들어서 테마를 갖춘 도서관을 만들고, 또 거기를 통해서 또 정서적인 지원을 통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리고 또 나눔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도서기부 캠페인을 같이, 세 가지 사업을 같이 추진하면서 정말 지역에 있는 병원 하나하나가 지역 문화의
큰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지역 주민과 사회적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토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이 사업의 큰 취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한 10개, 올해 10개, 작년이죠. 작년에 10개의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향후에 올해도 꾸준히 지원이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크게 3가지 사업 방향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인프라 부분에서의 병원 도서관을 조성하는 거, 그리고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서를 지원해 주는 거, 또 도서 기부를 통해서 기부 문화,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부분 중에서 병원 도서관 부분입니다. 병원 도서관은 전국에 한 10개 병원을 작년에 지원을 했었는데 그 10개 병원들과 그리고 6,000권의 책을 기증을 했어요.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10개 병원의 최고의 시설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속적인 나눔 캠페인이 병원 내에서도 이루어지는 이런 형태가 되어 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을 같이 진행했습니다. 단지 책을 만들어 놓으면 병원에 있는 일부의 병원의 그 환자분들과 보호자들만의 그 시설이 될 수 있지만 이게 지역의 공동체 핵심 시설이 되려면 어느 정도 지역에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을 만들었는데요. 이제 처음 책을 공연할 수 있는 책 공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책 공연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리고 또 그 책 공연을 통해서 몸으로 보여주고 음악으로 들려주는 책 공연을 통한 관객과 함께하는 신체편 연극을 통해서 그 환자들의 스스로 환자들의 마음의 정서적인 부분들을 치유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만족도는 대단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치유, 내 마음을 가지다라는 시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시치유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낭송 쓰기를 통해 문학적 치유를 누리도록 했고요. 그리고 시치유 전문 강사가 가서 직접적으로 시치유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10개 도서관이 다 된 건 아니고요. 그 중에 한 5개 도서관이 진행이 됐습니다. 시치유 프로그램 만족도를 잠깐 보면 사실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같이 시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시도 써보고 생각도 정리해보면서 스스로 그 마음속에 있었던 환자들은 되게 그 어려움 그리고 고독감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데 그런 것들을 스스로 표출하면서 그 표출함을 통해서 정서적인 안정을 찾고 또 누군가에게 얘기를 함으로써 스스로의 만족을 찾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그 연말을 맞이해서 특별 공연을 또 진행을 했습니다. 한 5개 병원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이 부분도 대단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프로그램들이 정말 좋다는 의미는 사실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그 지역에 정말 많은 문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실제 갈 수 있는 것도 많지 않고 들을 수 있는 것도 많지 않아요. 근데 현장에 직접 가서 이런 공연들을 보여주고 또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까지도 참여할 수 있는 하나의 모임이 형성됐다는 거, 이게 이번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가장 큰 성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아주 중요한 프로그램인데요. 도서 기부 캠페인입니다. 나눔 문화를 사실은 확산하기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기부 프로그램을 좀 진행하기도 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진행하는데 이 도서관을 만듦으로 해서 그 도서관을 만든 병원에 있는 의사분들 그리고 병원에 있는 간호사분들 여러분들이 사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책들을 기증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다양한 또 다른 측면에서의 기증 운동을 통해서 다양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신 그 책 기증 프로그램이 됐습니다. 이게 정말 그 우리나라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기부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정말 첫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단지 돈의 기부보다는 몸으로서 실천할 수 있는 기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 징검다리 도서관의 아주 중요한 정말 성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기타 이제 홍보 자료들이 좀 있었는데요. 보시면 여러 가지 그 울주군 소망병원, 징검다리 도서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지역의 중요한
문화의 거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곳들인 거죠. 진건다리 도서관에 대한 그 효과를 잠깐 제가 계속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려가지고 다들 뭐 좋다고 생각하고 마실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말 그 쉼의 공간을 만들어 드렸다는 거죠. 여러 가지 양질의 책을 통해서 쉼의 공간을 제공하고 사실 책을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병원의 기능을 도서관을 통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다는 거, 이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성과고요. 또 효과였고요. 두 번째, 계속해서 언급되지만 문화예술을 향후에 기회가 없는 지역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면서 시간적인 심리적인 여유들을 찾을 수 있는 하나의 소소한 단초,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CHU 프로그램 같이 전문적인 분들이 찾아가서 보여줌으로써 정말 이런 전문가적인 소양을 갖추는 분들을 만나기 어려운 지역에서도 도움이 됐다는 거, 그리고 도서 나눔 캠페인이 연중 진행이 되면서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가까이에서 생기고 그걸 통해서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사업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올해도 작년과 동일하게 사업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병원을 좀 더 늘려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도서 기부 운동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또 정서적 안정과 이제 그 정서적 안정의 효과를 찾아냈던 그런 문화 프로그램도 당연히 좀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지역사회와 네트워크를 형성할 건데, 특히나 그 단지 그 문화를 접하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해서 책 공연과 함께 수기 공모 등을 통해서 좀 더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환자나 또 환자 가족들, 환자 보호자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더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 진검다리 도서관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진검다리 도서관은 사실은 저희가 교보생명이 추구하는 사회공헌 활동의 큰 부분과 일맥상통합니다. 저희 교보생명이 사회공헌 활동을 하면서 가장 중시하는 내용은 사실 사회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토대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소미 재단을 통해서 사회적 기업 1호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또 이른둥이 사업을 통해서 이른둥이 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있었고, 하지만 진검다리 도서관을 통해서 정말 지역 문화의 한 새로운 전형을 만들고 이게 사회 프로그램, 사회 혁신 시스템의 하나의 큰 변화의 흐름이 될 수 있다면 대단히 큰 기여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요. 이게 바로 그 기업이 사회공헌 활동하는 가장 큰 그 효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좀 급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뭐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나중에 따로 물어보시거나 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최근에 공동체가 파괴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마을을 만들까, 또 하나의 가족을 만들까라는 고민들이 각계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교보생명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그 병원이라는 고립된 공간이 환자나 보호자만의 공간으로 갇히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의 일종의 거점센터가 되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같이 진행하면서 책기부 캠페인에 동참해 주시는 소설가분들, 동화작가분들, 시작가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 거의 자원봉사로 재능 나눔해 주시는 예술가분들도 굉장히 많이 만나고 있고, 지역사회에 병원과 관련한 여러 가지 자원봉사하시는 자원봉사단도 만들어지는 걸 보면서 굉장히 뿌듯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성의 박만우 차장님께서 나오셔서 조세현 사진작가와 같이 하는 그린 프레임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야, 우리 앞에 분이 키가 훤칠하셔가지고 이해했네요. 그 제일 유능한 강사는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4시에 첫 번째 세션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 최대한 저는 시간을 준수해가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삼성에서 사회공헌을 총괄하는 그 삼성 사회봉사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파트너십을 담당하고 있는 박만우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빼고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거는 저희가 조세현 작가와 함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진 교육 클래스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아무래도 이름이 좀 있으시니까 그래서 이름을 저희가 좀 썼습니다. 조세현의 그린 프레임이라는 이름을 썼고요. 실제 수행하는 거는 저희와 우리 아르콘 굉장히 많이 고민을 많이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사업의 그 재원은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삼성이 매년 연말에 기탁하는 금액으로 진행하는 지정기탁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에 몇 장은 회사 설명을 좀 할게요. 그래야 이게 맥락이 들어가니까 삼성의 사회공헌의 비전은 다 같이 행복하게 잘 살자입니다. 해피투게더입니다. 해피투게더. 그래서 우연히 하다 보니까 호프, 하모니, 휴머니티, H 세 개의 H도 좀 붙여봤고요.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레이저 포인터도 있습니다. 그 사회적인 약자에게 비전과 희망을 같이 심어줬으면 좋겠다. 저희 생각에. 두 번째는 지역사회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사실 이 조세현의 그린 프레임이 이 두 가지 축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충실하게 따라가는 그 프로그램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현재 삼성에서는 가장 주력을 하고 있는 그 사회공헌 사업은 교육입니다. 교육을 통한 희망의 사다리라고 해서요. 뭐 장황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고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그 다음에 대학생이 될 때까지 뭔가 아이에게 그 의지가 있다면 회사는 혹은 사회는 그 기회를 부여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삼성은 거기에 일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의 작은 그 기본 그 골조입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능력의 평등은 아닌 것 같고 기회 평등은 보장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공헌의 컨셉은 페어 스타트입니다. 동일한 출발선상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들. 저희가 조금이나 좀 했으면 싶고 이 사항들이 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캠프들 그 프로그램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드림 클래스라고 하는 그 사업 참고로 전국에 15,000명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전국 3,000명 대학생들이 강사로 현재 그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 사업비는 300억 정도 투자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이쪽이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 이런 식으로 기회 평등은 주자. 그거를 우리가 조금은 도움을 주자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이제 문화예술 쪽으로 좀 넘어오니까 문화예술을 국내 사업으로 한정을 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무식하게 하드웨어와 이제 소프트웨어를 두 장으로 나눠봤는데 첫 번째 장은 크게 보면 아무래도 회사에 좀 규모가 있다 보니까 사회에서 원하시는 것도 있고 해서 좀 크게 이런 것들을 많이 저희가 그 만들고 운영하고 혹은 저희가 기증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 좀 하고 있고요. 넘어갔네요. 소프트한 거면 프로그램 기획 운영들도 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삼성에는 삼성복지재단 있고 삼성문화재단이 있어요. 그리고 삼성 회사 내에도 한 400여 분의 사회공헌 담당자들이 계세요. 소셜워커라고 하는 사회복지사분들이 한 100여 분 정도 계시고요. 정직원이세요. 그분들이 프로그램들 만드시다 보니까 뭐 사회적 임팩트까지는 감히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소소한 것들을 짧게는 몇 년 전부터 길게는 25년 전부터 동일한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게 저희 회사이기도 합니다. 이제 연말에 저희가 빨간 그 사랑의 열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그 삼성 지정기탁 사업이라는 걸 하는데 이제 빨리 갈게요. 그 300억 원을 작년에 기탁을 해서 150억을 가지고 현재 재원을 쓰고 조세현의 그린 프레임 또한 이 재원을 쓰는데 여기에 보면 아동 청소년에 해당되는 게 한 30억 원 정도 여기 쓰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허 대표님께서 초반에 말씀하셨지만 아직까지도 삼성은 사회복지의 그 복지 측면의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좋은 말씀 주셔가지고 저희가 사회공헌 그 문화예술 쪽으로 굉장히 많이 그 급선회하면서 좋은 프로그램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와 함께 제안을 주실 분들이 계시다면 편하게 말씀 주시면 뭐 언제나 차 한 잔 제가 대접해 올리겠습니다. 네. 진짜입니다. 오셔도 돼요. 자, 이제 조세현의 그린 프레임 사업이고요. 내용은 사실 심플합니다. 조세현 작가의 어떤 그 탤런트를 사용해서 그 사회의 아동 청소년들 대상으로 좀 8번의 수업 시간 동안 체계적 교육을 한번 시켜보자. 그리고 1년에 한 200명 정도 첫 해는 해보자. 그리고 2년차 이후에는 한 320에서 350명 이상으로 아동을 좀 늘려보자. 뭐 내용은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걸 하는 거고요. 작년 7월에 시작해서 올해 6월에 1년차 사업이 끝나고 올해 7월에 2년차 사업이 다시 그 움직이게 되는
모델이 되고, 이제 뭐 브릴리언트한 강사진이죠. 우리 조세현 대표님께서 말만 걸어놓는 이 명예 강사가 아니라 본인이 사업 기한부터 매 8차수를 다 들어오지는 못하시죠. 바쁘시니까. 근데 중간중간 핵심이 되는 사업들은 늘 참석을 하셔가지고 인사이트 불어넣으신 일을 하고 계세요.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좀 얼굴이 좀 있으신 분들, 저희가 이게 유명인들 좀 초빙도 하셨고, 그 다음에 실제 프로그램을 돌리시는 정말 역량이 있는 강사분들이 하세요. 사진작가 분들 있고, 디지털 이미징 쪽에, 그리고 글.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저희가 사진 잘 찍는 사진 스킬만을 가르치려고 이 일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진을 매개로 해서 아이의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을 하다 보니 강사분들 또한 그런 쪽에 좀 그 본인의 소신이 있는 분들을 초빙하는 게 좋겠다. 그런 고민들을 저희와 아리콘이 늘 같이 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아리콘이 더 많이 고민을 하셨죠. 그거는 뭐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크게 보면 8번 사진 교육을 진행을 하고요. 한 번에 2시간씩 8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끝날 때는 전시회라고 해서 본인들의 어떤 그 성과에 대해서 아웃풋을 좀 드리는 일을 하고 있고요. 뭐 저희가 밀 건 사실 딴 거 없습니다. 프로그램 다 대동소이하니까 저희는 장비가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왜 이걸 했냐면 아이들이 통상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는데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에요. 재원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냥 카메라를 가지고 말로 설명하고 이 카메라 좀 써보자 정도로 사실 끝날 수밖에 없는 게 기본적인 현실이지만 저희는 좀 장기 사업을 한번 해보자라는 식으로 스튜디오를 하나 만들었어요. 아이들만을 위한 스튜디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장비들 저는 잘 모르지만 뭐 좋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들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그 뒤에 촬영막들, 기본 장비, 그 다음에 안에 스튜디오, 그 다음에 요즘 애들은 포토샵하고 이렇게 올리는 거 좋아하잖아요. 사진 하나 찍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삼성 컴퓨터로 쫙 교실 하나 깔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전용으로 쓸 수 있게 그렇게 좀 만들어서 그 디지털 사진이나 그런 것들 혹은 사진과 연계된 글쓰기 사업, 글쓰기 클래스를 할 때 진행을 좀 했고요. 강의실도 있으시고 크게 보면 과정들이 굉장히 의미 있게 짜졌기 때문에 제목만 보고 넘어갈게요. 처음엔 빛에 대해서, 두 번째는 카메라, 세 번째는 사람, 네 번째는 뉴스. 세상 돌아가는 거 같이 좀 이해하자는 거죠. 다섯 번째는 좀 지치니까 야외 나가서 한번 야외 사진, 여섯 번째는 정물,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디지털 사진, 친구들하고 페이스북 올리고 자랑해야 되니까요. 여덟 번째 마지막으로 본인들의 끝나는 발표회 이런 식으로 그 회계 구성이 되고 이제 이 일이 끝나고 나서 저희가 이제 만족도 설문조사를 받아봤는데 기본적으로 대부분 다 긍정적인 답을 사실 주시기 마련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좀 메시지가 있는 것들 몇 가지 뽑아본다면 자.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이거 당연한 얘기신 거죠. 8번 가르쳤는데 못 찍는다 그러면 사실 좀 이상한 거죠. 근데 이런 거예요. 사진을 통해서 본인의 생각을 밖으로 드러낸다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자, 나를 더 좋아하게 됐다. 자존감이죠. 잘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친구들과의 네트워킹의 확대. 뭐 그런 메시지가 아니죠. 그리고 뭐 심화 프로그램이 있다면 참여하고 싶은가요? 참여하고 싶다. 이런 얘기는 본인이 사진을 통해서 향후에 본인의 커리어에 대해서도 어떤 한번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본인 인생에 있어서 이 작은 프로그램이지만 뭔가 변화를 촉발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의 의미가 아닐까 그게 저희의 생각이고요. 선생님들 또한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첫 번째는 어디 갔죠? 장비가 좋더라. 이런 말씀들 좀 많이 하시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아이들에게 뭔가 전문적이고 본인의 향후 그 인생 향로까지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변화를 생각한다라는 거고요. 이제 올해 2년차부터 지나갈 때는 1년차 때는 좀 조심스럽게 해봤어요. 한 200명 아동을 대상했는데 2년차 때는 340에서 360명 이상으로 확대할까 하고요. 두 번째는 심화 프로그램이다 해서 고급반입니다. 재능 있는 아이들은 조금 더 가르쳐보자.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출사라고 해서 주변을 나가는 게 아니라 카메라 한번 둘러매고 저기 어디 속리산이나 월정사의 풀밭도 한번 걸어보자. 그죠? 뭐 메사커타역 길도 걸어보고 그런 거 좀 해보자. 그 다음에 종려 전시회를 조금 잘 진행을 해서 아이들에게 내가 만든 거에 대해서 남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인정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어플라우딩 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그 장을 좀 마련해보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지원 대상은 더 정교하게 그리고 더 넓게 확대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삼성은 사실은 국내 그룹 중에서 가장 먼저 사회공헌 전담 조직을 만든 그룹이죠. 그래서 그만큼 삼성에 거는 그 MPO계나 혹은 기업 사회공헌계의 기대가 굉장히 큰 곳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문화예술 사회공헌 쪽의 비중이 조금 더 많이 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다음은 두산의 이나영 과장님이 나오셔서 시간여행자라는 프로그램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두산은 사람의 미래다라는 광고 아마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인재 육성을 기업 사회공헌의 철학으로 가지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저는 두산그룹에서 사회공헌 활동 관리하고 있는 이나영 과장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시간여행자라는 조금 소설책 제목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오늘 들어오시면서 이걸 받으신 분도 있으시고 못 받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게 저희의 초청장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그동안 찍은 사진으로 전시회를 개최를 하거든요. 월요일부터. 그래서 월요일부터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 9일 동안 개최를 인사동에 있는 인사아트센터에서 하는데요. 이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초청장 들고 그리고 들지 않고 오셔도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첫 표지에 보시면 두산이랑 아르코 문화체육관광부 이렇게 나란히 써 있는 걸 보이실 거예요. 저희 이제 세 그룹이 같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장으로 좀 넘겨주시면 저희 이런 순서에 따라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저희 좀 지루한 내용이지만 저희 프로젝트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업에서 여기 오신 분도 있으시고 아니면 민간에서 오신 분도 있으시고 정부 쪽에서 오신 분들도 계신데 프로젝트 방향을 잡을 때 사실 기업에서 일하는 사회공헌 담당자들이 가장 고민을 합니다. 저 기업이랑 다르게 해야 되는데 우린 더 잘해야 되는데 더 차별화시켜야 되는데 더 홍보를 해야 되는데 정부한테 어떻게 자원을 더 끌어내야 되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생각들로 인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하는데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회공헌팀이라는 게 그룹에 생긴 지 사실 타 기업에 비해서 굉장히 역사가 짧습니다. 기업은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역사가 긴 기업인데 저희가 지금 110년이 넘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기업인데 그에 불구하고 사회공헌 활동은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몸으로 부딪히는 소위 그런 활동은 많이 하고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체계화된 정례화된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경우는 거의 없어서 시간여행자가 사실은 그 첫 발돋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부 이슈와 외부 이슈를 좀 분석을 하고 프로그램을 짜자 진짜로 도움을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내부적으로는 CF 다 많이 보셨죠. 사람이 미래다. 저희 나름 CF로는 이미지가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기업이. 그래서 사람이 미래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계속 가지고 가면서 저희 사회공헌 테마는 인재의 성장과 자립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세대가 있지만 좀 젊은 세대들의 성장을 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해관계자,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내부 임직원이나 아니면은 저희 다 아시는 트위터를 열심히 하시는 저희 회장님의 이제 의견이 지속적으로 좀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또 정부와 기업이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곳들은 이미 지원이 포화 상태니까 좀 우리는 덜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래도 아무래도 우리가 거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 그리고 좀 취약한 계층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이제 내부 이슈를 가지고 갔고요. 외부적으로는 그거 아세요? OECD 국가 중에 청소년 행복 만족도가 제일 낮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청소년이 그만큼 행복하지 않다는 건데요. 작년에 보면 대구에서 청소년 자살 사건이라든지 뭐 청소년 성폭력 사건이라든지 요즘 영화로도 돈 크라이 맘이라고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지금 상태로 급증을 하고 있고요. 문제들이. 장학이랑 학습 분야에만 지원이 편중되다 보니까 정작 아이들의 그런 다친 마음은 좀 어루만져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상을 취약계층 청소년으로 잡았고요. 여기서 이제 취약계층 청소년은 보통 아주 저희가 상상하기엔 소년, 소녀, 가장 아니면 뭐 가난한 집의 아이들 이런데 저희는 그것보다는 물론 경제적으로도 열악하지만 좀 부모님 한쪽에 안 계시거나 아니면 부모님한테 학대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그렇진 않지만 아이가 뭔가 왕따를 당해서 가슴에 상처가 있다거나 이런
이런 친구들을 위주로 모집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이제 프로젝트 목적은 아이들한테 뭐를 학습을 머리에 이렇게 주입식으로 교육을 시켜준다기보다는 아이들이 정말 놀면서 느끼고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해주는데 초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내용은 그 방금 박만우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사업과 유사하게 사진을 매개로 해서 좀 독특한 부분이 역사라는 좀 지루한 과목이죠. 저희 학교 다닐 때 보면 그런 역사 부분과 커뮤니티, 약간 환경적인 요소에 대해서 탐구를 해보자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 그 다음 장으로 프로젝트 개요를 말씀드리면 저희 아까 앞에서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 7월부터 하반기부터 시작이 됐고요. 올해 1월에 이제 전시회를 끝으로 사업이 1기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은 60명을 저희가 굉장히 원서를 접수를 했어요. 직접 아이들이 참여하고 싶은 아이들을. 그래서 면접을 다 1대1로 받고 그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정말로 이 프로그램에 도움이 될 만한 아이, 그리고 아이가 의지가 너무 없어도 사실은 저희가 이 프로그램에 효과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의지가 넘치진 않지만 그래도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친구들로 해서 60명을 선발을 했고요. 이제 저희 두산에서 주관을 하고 프로그램의 기획이라든지 또 아르콘에서 이제 기획 지원이라든지 프로그램 실행을 담당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뭐 문화재 개방이라든지 기획 지원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여기서 잠깐 감사 말씀을 따로 드릴 시간이 없으니까 드리자면은 저희 아르콘 같은 경우에는 실행을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물론 항상 감사한 마음이고 방 국장께서도 오늘 오셨지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제 개방이 안 되는 문화재라든지 또는 뭐 좋은 강사 선생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많이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갔을 때. 저희 이제 프로젝트 내용은 간단하게 사진, 역사, 커뮤니티 이렇게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탐구를 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이제 사진 같은 경우는 세상을 보는 프레임을 변화를 시키자. 저희가 눈이 아니라 이제 안경만 껴도 사실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이잖아요. 선글라스를 껴도 그렇고. 근데 저는 카메라 렌즈로 세상을 봐도 조금 아이들이 다르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가까이로 찍어보고 멀리도 찍어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세상을 보는 프레임을 변화를 시켜서 내가 힘드니까 내가 열악한 환경에 있으니까가 아니라 세상은 이렇게도 보일 수 있고 저렇게도 보일 수 있다. 이런 걸 좀 아이들한테 가르쳐주고 싶었고요. 역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자신을 보고 아이들이 또 지금이 어렵지만 나중에 미래는 어렵지 않다는 거를 좀 아이들이 깨닫을 수 있도록 그런 깨달음에서 비롯할 수 있도록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름은 거창하지만 아무래도 영어로 돼 있으면 다 거창해 보이잖아요, 보통. 근데 사실은 굉장히 쉽게 주변 이웃들이라든지 맨날 지나다니던 우리 동네 뭐 전봇대 저기 날아가는 새들 아니면 우리 할머니 뭐 복동방 할아버지 그런 식으로 익숙한 사람들과 풍경들을 좀 담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아이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굉장히 똑똑한 아이나 성공한 아이가 아니라 프레임 체인저랑 룰 메이커, 그래서 자신이 세상을 보는 자신만의 시각을 가지고 있고 그 생각과 고민을 밖으로 표출을 할 수 있고 자신만의 원칙이 있어서 어떤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아이들의 마음을 좀 다잡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 보시면 이 과정에서 저희 6분의 자문위원분들이 많이 고생을 해주셨고요. 이제 앞으로도 계속 향후 2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교재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강의를 해주시는 과정에서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예. 주요 활동을 좀 보시면 이제 아이들이 활동하는 사진을 찍은 건데요. 아까 장비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저 되게 공감을 했거든요. 저희는 이제 DSLR 카메라를 한 대씩 아이들에게 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메라를 수업이 끝나더라도 아이들이 집에 가서 연습도 해보고 또 학교에 가져가서 친구들이랑도 돌아가면서 연습해보고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무리 주입식 교육을 안 한다고 해도 사진 기술을 배운다거나 역사나 커뮤니티에 대해서 이론을 알아야지 아이들이 뭔가 깨달음을 얻기 때문에 사진, 역사, 커뮤니티 이론 강의랑 또 시청각 자료를 해서 토론식으로, 네, 저희가 보통 막장 토론이라고도 막 했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열띠게 생각보다 토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좀 깨달을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 장 넘겨주시면 저희가 출사를 굉장히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35곳의 장소를 촬영을 했고요. 뭐 문화재라든지 아니면 보시면 있지만 뭐 한옥마을이라든지 아니면 자연 풍경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동네라든지 그런 곳들을 소소하게 많이 찍어서 그것과 함께 글을 이따 보여드릴 건데 에세이를 좀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그 다음 장 보시면 캠프를 했는데요. 이제 캠프를 한 이유는 저희가 아무래도 카메라를 가지고 막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대규모 아이들을 데리고는 하지 못하는 프로그램인데 그런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한 조당 10명에서 뭐 15명 이렇게 소수 정예로 움직이기 때문에 조별로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한 자리에 좀 다 모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자 성장 캠프를 개최를 했고요. 저기 사진에 보시면 굉장히 눈에 띄는 분이 계실 거예요. 머리에 약간 좀 나쁘게 말하면 약간 광 XX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꽃을 달고 나오신 분이 있으신데 그분이 저희 프로그램에 가장 애착을 보여주신 자문위원 안은미 무용가님이고요. 오셔가지고 이제 그 캠프에서는 교육보다는 좀 다 같이 놀자. 그래서 그동안 경직됐던 마음과 신체를 좀 열자라는 의미로 조금 오감 체험 자극이라든지 사물놀이패랑 흥겹게 하는 뭐 파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저희의 수학물인 사진과 에세이를 좀 공개하는 그 전시회를 열고자 하고요. 21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니까 지나다니시는 길에 많이 들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프닝 이벤트에는 장기하 씨랑 하림 씨가 와서 좀 라디오 공개 방송 형태로 아이들과 좀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고요. 이제 일기 수료식이라든지 또 오신 분들의 사진을 찍어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 아이들이 이제 만든 에세이를 제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좀 보여드리는 게 가슴에 와닿을 것 같아서 몇 개 넣어봤는데요. 이제 보시면은 저는 처음에 사실 깜짝 놀랐어요. 얘네가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거든요. 그러면 사실 저는 그때 떡볶이나 먹으러 다녔던 것 같은데 굉장히 생각이 깊고 사진도 잘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 친구는 친구가 폭행당하는 거를 본 거예요. 골목에서. 그래서 굉장히 공포가 있어서 다신 그 골목에 가지 않았고 그걸 이제 선생님들이 너 무슨 일 괜찮니? 무슨 일 있었니? 물어봐도 입을 안 열던 아이였는데 이렇게 사진으로 표현을 하면서 자신의 이제 그 상처를 극복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을 또 보시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투명 인간이라는 것으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처음에 아이들이 왔을 때 제가 느낀 점이 투명 인간 같다는 거였거든요. 자기 존재감이 없고 굉장히 자신감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자기 자신을 정말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내가 많은 군중 속에 있지만 투명 인간 보이지 않는 그런 것 같다. 하지만 또 그걸 통해서 좀 유머러스하게 좀 표현을 한 사진입니다. 그 다음 장 보시면 흑백으로 아이들이 생각보다 사진을 좀 많이 찍었는데요. 그 현대라고 돼 있는데 글을 읽어주시면은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세상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통찰력이나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걸 저도 다시 배우게 되었고요.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이제 이 사진이 제가 보기에는 저희 프로그램 취지를 이 아이가 저보다도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놓은 것 같아요. 이제 거기 보면은 모두가 꺼려하는 더러운 비둘기라도 따스한 햇볕과 좋은 환경만 있으면은 천사가 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저는 이 비둘기와 같다고 생각을 하고 이 프로그램이 그런 따스한 햇볕과 앉아서 쉴 곳이 됐으면 이제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면 이거는 이제 제 다음 시간에 이명식 교수님께서 어차피 발표를 잘 해주실 건데요. 저희가 중앙대학교에 있는 이제 그 청소년 전문으로 하고 계신 이명식 교수님께서 효과성 검증 연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연구 방식이 아니라 뭐 저희가 침을 검사를 하면 거기 스트레스 지수가 나온다고 해요. 저는 무슨 CSI 찍는 줄 알았는데 처음에. 그래서 그런 좀 색다른 방식 또 아이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 같은 걸 통해서 효과성 검증을 했고요. 이제 이런 전문 인력들의 그런 교수님이야 그런 효과성 검증으로 인해서 사업을 저희가 좀 더 보완을 해나가고 3년 동안 계속 진행을 해서 문화예술이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는지 좀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 보시면은 대체로 아이들이 이제 의사표현을 자기가 잘하게 됐다든지 뭐 사회성이 좋아졌다든지 아니면 자존감이 높아졌다든지 그런 선생님들의 이제 의견을 저희가 정리를 좀 해봤고요. 쉬는 시간을 드려야 되니까 빨리 넘어가면 저희가 이제 3개년 로드맵 같은 경우를 이제 보면 3개년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올해 이제 작년에 2012년에 1기 활동이 전개되고 종료되고 이제 올해부터는 2기 활동 아이들 조금 더 많은 수의 아이들을 섭외해가지고 교육이 진행되고 국어과 함께 교사 교육을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교사 교육을 진행하는 이유는 이게 두산에서 사실 계속하면 저희야 홍보도 잘 되고 뭐 이름도 나고 좋겠지만 저는 기업이 사업을 계속 움켜쥐고 있으면은 사실 민간에선 도움을 받기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3개년 때는 이 프로그램 저희가 컨텐츠 했던 거를 정말 그냥
어떤 조건 없이 일선 학교에 다 배포를 하고 또 교사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그 학교 사진 동아리에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좀 서포트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4년에 이제 저희가 좀 연차가 쌓이면 경험이 쌓이고 컨텐츠 확산할 계획이고요. 예, 다음 장 넘겨주시면 예, 저희가 시간 여행자 BI를 만들었는데요. 그 브랜드의 이런 정체성을 나타내는 보통 이제 그림이나 글씨를 많이 만들잖아요. 저희는 이제 뜻이 저 모래시계, 그러니까 시간 여행자를 통해서 그 아이들의 마음이 하트가 그다음에 별로 변한다, 꿈으로 변한다 이런 의미에서 저런 걸 만들었고요. 이제 길가에서 앞으로 저런 걸 보이게 되시면 시간 여행자다라고 많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웹사이트가 이제 저희 2월에 오픈이 예정이고요. 예, 웹사이트도 많이 들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네이버나 뭐 구글이나 뭐 야후 같은 데서 그냥 시간 여행자라 자꾸 치면은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작업을 할 테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제 홍보를 아르콘이나 문가무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홍보도 많이 잘 되었는데요. 이건 앞으로 기사에서 많이 참고를 좀 해주시고 또 오늘 드린 초청장으로 전시회도 많이 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의응답도 좀 시간이 되면은 오늘 받으려고 했는데 너무 제가 촉박하게 달려와가지고 나중에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는 홈페이지도 있고 거기로서 질문을 받거든요. 그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애정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시간여행자 프로그램은 전시회 준비를 하면서 저도 아이들 사진과 글을 다 읽어봤는데요. 따로 작가가 필요 없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완성된 글을 쓴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글의 그 짜여진 구조보다도 아이들이 평상시에는 굉장히 거친 모습도 보이고 혹은 아주 침울한 모습도 보이는 아이들이 한 6개월간의 과정을 거쳐서 너무나 성숙한 아이들로 변화하는 걸 봤는데요. 사실은 문화예술사회공헌을 하면서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또 장애인분들을 만나고 어르신분들을 만나면 효과성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크지요. 다만 이제 기업 내에서 자원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서류상으로만 보고를 받으시는 CEO나 혹은 임원분들을 설득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사회공헌 네트워크도 효과성을 어떻게 하면 객관적인 시각에서 입증을 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중앙대학교의 이명식 교수님께서 두산의 이나영 과장님이 소개시켜 주신 것처럼 이 분야에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연구 작업을 해오셨습니다. 현재 중앙대 사회복지학부를 맡고 계시고요. 청소년 학과 교수 협의진 회장도 맡고 계신데요. 이명식 교수님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받은 중앙대학의 임영식입니다. 소개를 해주셨지만 간단하게 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심리학을 전공했습니다. 심리학을 전공했고 지금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에 있고요. 주로 이제 아이들에게 이 청소년 쪽에 어떤 심리라든지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이런 실험을 했었습니다. 과연 사람들이 얼마나 집중할 수 있는가, 얼마나 오랫동안 집중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실험을 했는데 성인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더니 기껏해야 15분, 많게는 어떤 이 30분을 채 넘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일부 행사가 시작되어진 지 거의 2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대단하십니다. 예. 최근 저희 학교에서도 거의 모든 대학에서 이 선생님들이 이제 강의를 하고 나면은 이 강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한 점수에 따라 가지고 이제 이 성과급이 이제 주어지고 있는데요. 강의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이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예.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종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얘기를 하시면 아주 안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예. 제가 4시까지 끝내야 되는데, 한 5분, 10분 정도만 더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청소년의 문화예술 교육의 효과라고 하는 어떤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 이제 여러 기업에서 오신 분들이 문화예술 교육이라고 하는 어떤 이 토픽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문화예술 교육이라고 하면은 이 PT에 나오는 것처럼요. 미적, 예술적 교육을 통해서 문화 창조력을 만들고 문화 향유력을 향상시킨다.
이런 어떤 이 정의가 일반적인, 물론 다양한 어떤 정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정의는 저런 거고요.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가? 자기 형성 능력 및 사회적 소통 능력을 개발한다. 아주 뭐 좋은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문화예술 교육하면은 굉장히 좋아진다라고 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의 어떤 분들이 공유하시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어떤 이 부분은 문화예술 교육을 했을 때 정말 대부분의 어떤 이 프로그램을 하게 되어지면은 사람들이 만족스럽다, 좋아졌다. 당연히 만족스럽고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공부 안 하고요, 놀게 하고 어떤 활동에 참여시키면은 다들 좋다라고 합니다. 근데 정말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가 달성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은 만족도와 상관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개의 어떤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들은 PT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공예라든지 뭐 음악, 미술, 무용, 사진 여러 가지 어떤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이 프로그램에서 추구하는 어떤 목표들은 창의성이라든지 사회성, 자아존중감, 문화의식, 대인관계, 뭐 정서적 안정 이런 어떤 이 개념들을 이제 목표로 해서 대개 어떤 이 프로그램이 이제 진행되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까지 이 문화예술 교육을 하고서 과연 그 프로그램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어떤 연구들은 크게 이 세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것이 이 자기 보고식이라는 어떤 방법, 즉 질문지를 이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질문지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자존심의 어떤 자존심을 측정하는 어떤 척도 같은 것이 있고 사회성을 측정하는 어떤 척도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얼마나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보다 한 이후에 어떻게 이제 증가하였는가 이런 것을 이제 보는 거고요. 두 번째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난 이후에 아이들의 또는 어떤 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어떤 행동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다든지 또는 어떤 관찰을 하는 방법. 아마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요, 특히 기업이라든지 또는 어떤 기관 같은 데서 결국 뭐 쉽게 말하자면은 이 펀드를 주는 곳에서 야, 그것 말고 좀 더 객관적인 어떤 방법이 없니? 그거 가지고는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어려워. 돈 주는 사람들을 좀 더 설득할 수 있는 뭔가를 좀 보여줘. 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어떤 부분들이 이 생리적인 측정, 뭐, 의학적인 어떤 측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생리적인 측정은, 여기에는 이제 다양한 어떤 이 요소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그 병원에 가시면은 그 심전도 검사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그 심전도 검사를 하는 HRV라 그래서 이 심박수 변화에 따라서 사람의 어떤 이 스트레스 양을 측정하는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 우리의 어떤 이 코티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지면은 이 코티솔의 어떤 이 호르몬의 양이 이제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을 받기 전에는 사람들의 몸속에 있는 어떤 호르몬의, 즉 코티솔의 양이 얼마가 되었는데 문화예술 교육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변하더라. 또는 어떤 이 침 속에 있는 효소 알파 아밀라제라는 어떤 효소가 있습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어떤 지표로서 활용되어지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뭐 여러분들 가끔 그 TV 같은 데 보시면은 그 뇌 영상 촬영이라 그래서 뭐 이 뇌가 굉장히 활성화되어질 때 이 화면 속에서 이 초록색으로 나타나고 이런 어떤 거 보셨죠? fMRI라는 어떤 부분입니다. 즉 이 펑셔널 MRI인데요. 결국 어떤 이 뇌의 어떤 이 특정 영역이 우리가 문화예술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특정 자극을 받았을 때 그 부위가 어떻게 액티베이션 되어지느냐, 활성화 되어지느냐,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문화예술 교육 효과를 측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요, 제가 2011년도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으로부터 이제 이 펀드를 받아서 이 교정시설하고요, 이 소년원 학교에 있는 어떤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직접 문화예술 교육을 실시하지는 않았고요. 이제 여러 이제 전문가들이 뭐 문학, 무용 또는 어떤 뭐 아카펠라,
뭐 이 시 이런 어떤 이 교육을 실시하고 이 사람들이 그 교육을 받기 전과 받고 난 이후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를 이제 이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국에 있는 이 교도소와 이 소년원 학교를 다 다녔습니다. 근데 정말 약간 이 교정 시설에 따라서 수용되어지는 어떤 분들의 이 특성이 상당히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특정 지역에 갔더니 거기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이 몸을 이 캔버스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머리는 이 짧게 깎으시고, 예, 그런 분들 보면은 제가 스트레스를 연구하러 갔는데 제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어떤 사진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이 심리적인 어떤 측정 조사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예술 교육을 실시를 해봤더니 스트레스는 감소하고 사회성은 증가하고 자기조절력은 좋아졌더라, 이런 어떤 얘기가 되어졌고요. 그럼 두 번째 있는 그 부분은 이 생리적인 측정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HRV라고 하는 심장수 이 변이 측정을 하는 겁니다. Heart Rate Variability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심장의 어떤 박동 상태를 가지고서 이 사람이 과연 이 스트레스를 얼마나 경험하고 있는가를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가를 해봤더니 결국 어떤 이 문화예술을 받은 어떤 집단에게서 그렇지 않은 어떤 집단보다 이 SDNN하고 RMSSD라고 하는 어떤 이 의학적인 어떤 용어인데, 쉽게 말하자고 한다면은 스트레스에 대한 어떤 감내력이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훨씬 본인이 덜 느끼는 어떤 정도가 증가하였더라, 이런 어떤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일보 인포그래픽스에 나왔던 내용을 제가 캡처해서 넣은 겁니다. 다음 이 두 번째 이 사례는요, 이 fMRI를 이용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어떤 뇌가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 어떻게 변화되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한 겁니다. 특히 이제 우리 인간의 뇌 중에서 이 인간의 뇌의 어떤 이 CEO 역할을 하는 어떤 부분은 이 전두엽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입니다. 모든 어떤 정보들을 종합해서 이 자극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두엽이 활성화가 많이 되면 될수록 이 아이는 상당히 정서도 잘 조절할 수 있고 합리적인 어떤 판단도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어떤 상태에 놓이는 거죠. 근데 문화예술 교육을 실시를 하였더니 일반적으로 이 아이들의 이 전두엽의 어떤 활성화 정도가 상당히 긍정적이고 액티베이션이 많이 일어난다는 어떤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fMRI 연구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왜 힘이 드느냐 하면 이 fMRI 한번 찍으면, 혹시 여러분들 병원에서 MRI 한번 찍어 보셨습니까? 한 번 찍는데 한 50만 원씩 해요. 그러니까 이 연구를 위해서 이것을 돌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 비용적인 어떤 측면에서 어떤 문제점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그냥 설문이라든지 또는 어떤 인터뷰를 통해서 얻었던 어떤 정보와는 또 다른 어떤 이 과학적인 어떤 정보를 제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관점에서 문화예술 교육의 효과에 대한 어떤 새로운 어떤 이 접근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이 문화예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취약 청소년들에게 왜 필요한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 두산과 이 사회공헌 네트워크를 통해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시간 여행자라는 어떤 프로그램을 실시를 하는데, 그 효과성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달라라는 어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두산에서 생각하고 있는 어떤 이 취약 청소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생각하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로 문화예술 기회를 향유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굉장히 부족한 아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정서적인 어떤 문제라든지 학교 폭력 문제에 이제 노출이 되어지죠. 특히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이 fMRI 부분에서 전두엽 부분이 활성화가 덜 되어지는 아이들은 이 공감 능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근데 문화예술 교육을 시키면은 이 공감 능력이 향상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서 많이들 얘기하는 어떤 학교 폭력 문제도 이 공감과 연결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은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서 어떤 학교 폭력 역시 좀 줄여줄 수 있지 않는가. 실제로
아마 이 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에서 이 한국 이 아르떼라는 어떤 곳과 이 연합을 해서 이 폭력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교육을 하였더니 상당히 어떤 긍정적인 어떤 효과가 있더라라고 하는 어떤 연구가 2012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의뢰받았던 어떤 이 두산의 시간 여행자 이 프로그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제 이나영 과장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내용은 제가 설명드리지 않고요. 프로그램의 어떤 효과성 측정을 세 가지 차원에서 했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심리적 측정을 했었고요. 두 번째로 생리적 측정을 했습니다. 심리적 측정은 프로그램에서 이제 추구하는 뭐 자존감이라든지 사회성이라든지 또는 어떤 미래 시간 전망 이런 것이 얼마나 변했는가를 한 척도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생리적 측정은 우리 침 속에 있는 이 알파 아밀라제라고 하는 어떤 효소를 가지고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과 참여하고 난 이후에 이 타액 속에 있는 어떤 알파 아밀라제의 농도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이제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굉장히 애석하게도 사실은 저희 연구가 올해 2월 말까지입니다. 지금 이제 심리적 측정치와 생리적 측정치에 대한 어떤 데이터는 수집을 했는데 분석을 아직 다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럽게도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고요. 세 번째 이 심층 인터뷰를 통한 어떤 부분만 오늘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여행자 프로그램을 실시한 강사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에 통해서 아이들에게서 나타난 변화가 무엇인가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는 역사 교육에 대해서 전혀 흥미와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이 자발적인 참여가 굉장히 낮았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이 12월 달에 이제 끝났는데 12월 끝나고 난 이후에 아이들의 이제 대한 어떤 이 반응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자기 어떤 의사라든지 주장이라든지 자기 표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 감정 표현이 굉장히 적절하였다고 이 시간 여행자 강사 선생님들이 이제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너네들은 과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니? 라고 물어봤더니 굉장히 스스로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더라. 아마 이런 어떤 얘기들은 뭐 앞에서 다른 어떤 기업 같은 데서도 많이 얘기가 되어졌던 어떤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감도 상승하고 자신의 의견도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어떤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강사 선생님들의 어떤 일지와 현장에 대한 어떤 이 분석을 했었습니다. 역시 긍정적으로 상당히 아이들의 이 의견을 나누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성을 보이더라. 그리고 몰입도도 증가하고 특히 요즘 아이들 이 수업 시간에 굉장히 이 머리를 숙이고 있습니다. 머리를 숙이고 있는 이유가 이 핸드폰으로 이 문자를 막 보내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처음에 실시할 때는 제가 이 참여 관찰을 했었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 핸드폰을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핸드폰을 좀 뺏고서 할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냥 계속 진행한 결과 이 후반부에 가서 아이들의 어떤 이 핸드폰 사용 어떤 이 빈도가 상당히 줄어들더라는 거죠. 그건 어떤 타픽에 대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상당히 몰입도가 증가하였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이 이 아이들의 어떤 이 학교 선생님과 그리고 어떤 이 청소년 관련 기관의 어떤 이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했었는데 역시 뭐 게임이라든지 인터넷 중독과 같은 그런 어떤 증상들, 그러니까 과거에 게임을 좋아하고 인터넷 서핑을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들도 사진이라든지 또는 어떤 이 커뮤니티에 대한 어떤 부분을 이 사진에 담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액티비티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좀 감소하였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어떤 사회와의 어떤 관계 형성에도 지적 호기심이 발생되어졌다. 사회성이 향상하였다. 뭐 이런 어떤 이 여러 가지 어떤 이 긍정적인 어떤 효과가 나왔습니다. 아마도 이제 제가 지금 인터뷰 드렸던 어떤 이런 내용들은 앞에 이제 다른 이 기업이나 또는 어떤 뭐 다른 어떤 연구들에서도 이제 많이 나올 텐데 이 생리적인 어떤 이 측정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결과가 좀 더 나왔으면 여러분들에게 좀 더 좋은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아쉬웠고요. 어쨌든 저는
이 우리 사회에서 특히 기업에서 이 문화예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쪽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어떤 이 투자를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 어떤 부분들이 문화예술이 어떤 사회적인 어떤 가치 또 기업의 어떤 가치를 높이는 어떤 부분도 있겠지만은 정말 기업에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확하게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바가 그 목표가 얼마나 잘 달성되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이 객관적인 어떤 평가 역시 이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어떤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짧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말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기업이 문화예술 사회공헌을 통해서 대상자들의 변화를 추구한다면 또 예술 역시 삶의 변화를 통해서 공공성을 확보하고 후원이나 지지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개별 기업의 사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또 많으실 텐데요. 그 연락을 받으실 이메일 주소 혹은 연락처, 뭐 성함, 또 질문 내용을 간단하게 메모지에 남겨서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다 취합해서 개별적으로 다 응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2부까지 다 끝난 다음에 또 질의응답 시간을 따로 개별적으로 가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부에서 또 뵙겠습니다.